안녕하세요. 조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북미의 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하고 미국에 요즘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보통 식당에 가셔서 팁을 먹는 거는 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이제 하시는데 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때도 팁을 내야 되냐? 한국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서 정찰제잖아요. 그러니까 팁을 안 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오시면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도대체 팁을 얼마를 줘야 돼? 뭐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팁을 하긴 하죠. 예, 여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영화에서 최민식 저희 형님께서 팁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잠깐 보시죠. 집에다 못 간다니까. 됐다 가자. 잠깐만.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뭐 식사라도. 이러지 마이소. 이게 뭐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게 뭐. 예, 그 장면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 한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팁이라기보다는 약간 뇌물이잖아요.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죠. 이제 뭐 교통 경찰관 이게 멈췄을 때도 이렇게 주시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지만 캐나다는 이제 팁을 요구하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편화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저희가 한번 언제부터 팁이 보편화된지 한번 보시면 1800년대 때 팁이라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유럽에서 건너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대중화됐던 거는 독립전쟁 이후에 많은 이제 흑인 노예들이 사회로 이제 오면서 그분들의 생계가 이제 유지가 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분들이 호텔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식당에 가게 되셨어요. 원래 하셨던 것들이 그런 일들이니까 집에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시작이 된 건 뭐냐면 이분들에게 그 임금을 주지 않고 팁을만 받으시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한 것이 이제 팁의 어떤 시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였냐면 많은 그 백인 노동자들이 이제 돈이 모자라다라고 막 그 파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고용주들이 흑인 그 노예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임금을 주지 않고 팁을 대신해서 주면서 어떤 이 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팁의 어떤 그 팁이라고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한국말로도 팁이라 그러고 영어로도 TIP라 그러는데 팁의 원어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to ensure promptness예요. promptness라는 거는 이제 뭐 정확한 시간 맞춰서 한마디로 서비스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주는 거를 이제 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o ensure promptness. 자, 그러면 그런 팁의 문화가 이제 쭉 오다가 미국에서는 현재까지로 그 미니멈 웨이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 임금이죠. 최저 시급이 있는데 그 최저 시급에 이제 on top of 그죠? 다 그 위로 이제 더 팁을 받으시는 게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의 문화예요. 자, 근데 좀 미국하고 캐나다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미니멈 웨이지는 각 주마다 다르겠죠. 각 스테이트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미니멈 웨이지를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1991년도에 미국 연방 정부에서 세트한 그 미니멈 웨이지가 있는데 제가 웹사이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미니멈 웨이지가 2불 13입니다. 왜 이렇게 적냐? 자, 미니멈 웨이지가 2불 13인 이유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스피탈리티에서 호텔하고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에 있어서는 이 미니멈 웨이지 2불 13 플러스 팁으로 생활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팁을 주는 문화가 보편화돼 있는 거죠. 왜? 그분들이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팁이 필요합니다. 이게 1991년도에 지금 결정된 건데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미니멈 웨이지는 이제 7불 25, 여기 보시면 페더럴은 7불 25인데 각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10불 85, 캘리포니아 15불 50, 뭐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몬타나 같은 주는 4불, 뭐 9불 95 이렇게 좀 주마다 다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 그러면 팁을 좀 이해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봐서도 노예들에게 웨이지를 아주 미니멈이나 적게 주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팁을 주셨다는 게 그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캐나다 같은 경우 보시면 미니멈 웨이지가 좀 높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연방 정부 16불 65고요. 가장 한국인들이 많이 사시는 이제 온타리오주는 16불 55. 브리티시 콜롬비아 16불 75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미화와 캠블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제 미화 같은 경우는 1,300원이니까 아까 저희가 미니멈 웨이지 뭐 알래스카 뭐 2불 13이면
얼마요? 한 3,000원 될까요? 2,600원. 그리고 7불 25 하면은 거의 만 원 정도 되겠네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985불이 오늘을 기준으로 저희가 11월 24일 2023년인데 한 1,000원 정도라고 하면 1불이 한 16,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6,000원 정도. 그런데 이제 자,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사시는 온타리오주라고 하는 그 캐나다의 주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딱 보시면 이 liquor server minimum wage 해서 원래는 조금 적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워커로 오시거나 이제 유학원 같은 경우는 시간당 15불 60이 미니멈이고요. 제너럴 같은 경우는 16불 55, 한 16,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당. 근데 여기 보시면 same as general minimum wage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원래 팁으로 뭐 이렇게 좀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해서 그 생활비를 충당하셔야 되는 분이 똑같습니다. 미니멈 웨이지랑. 예.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팁의 문화는 웨이지를 그러니까 임금을 좀 적게 받고 팁을 통해서 생활하시는 게 원래 기본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웹사이트 보시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호텔이라든지 그 음식점에서 일한다 그래서 최저 시급을 더 적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팁을 안 주는 건 아니고요. 팁을 또 줍니다. 자, 그러면 최저 시급이 지금 같은 상황은 미국은 아직 2불 13이지만 온타리오주나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최저 시급이 16불 55. 그러니까 모든 업종을 최저 시급 맞춰 주셨잖아요. 그리고 요식업이나 호텔업에서는 최저 시급이 낮았으니까 그거를 팁으로 이렇게 약간 만회를 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왜 그러면 최저 시급이 다 똑같아지는데 요식업에 있으신 분들만 따로 서비스 팁을 받느냐, 그죠?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회 현상이죠. 100년 동안 이런 사회 현상을 갑자기 줬던 걸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안 줬던 거를 받으려고 그렇게 힘든 것처럼 이미 주고 있는 거를 뺏기 쉽진 않아요. 모든 업주들이나 정부에서 막든지 아니면 모든 소비자들이 갑자기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팁 문화를 갑자기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 보장 제도적으로 그 미니멈 웨이지를 이제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을 올려서 어떤 생활 수준을 맞춰준다고 하지만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 현상을 이렇게 오래동안 지속상에서 갑자기 없애긴 쉽지 않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팁은 앞으로도 계속 존속이 될 것 같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이제 statistics 이제 그 통계를 좀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 통계로 봤을 때는 한 40%의 분들이 팁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최근 통계를 보시면 한 23% 그러니까 이제 북미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사정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국도 지금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생활 경제가 힘든 거죠. 국가 경제를 보다기보다 생활 경제가 힘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4인 가족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서 먹게 되거나 두 사람이 나가서 먹어도 한 7, 8만 불 들어요.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7, 8만, 10만 원 가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100불 이상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가게 경제에서도 보통 분들이 나가서 팁을 뭐 주기가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얼마를 줘야 돼? 팁을 도대체 얼마를 줘야 돼? 제가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북미에 오래 살고 제가 최근에도 뭐 뉴욕도 갔다 오고 저는 제가 사는 주내는 이제 토론토 온타리오주에 살고 이제 다른 도시로도 많이 이렇게 뭐 출장이나 뭐 여행을 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타리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본적으로 주는 팁은 15%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근데 이제 또 각 주마다 이제 텍스가 또 붙습니다. 한국은 이제 딱 그냥 뭐 정가제잖아요. 15,000, 100반 15,000원, 15,000원인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아요. 15,000원이면 거기에 또 텍스가 붙어요. 세금이 붙고 부가가치세가 붙고 거기에 또 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텍스가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15%, 뭐 밴쿠버 같은 경우는 8%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런 텍스가 또 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인가요? 그럼 붙고 거기에 또 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높죠. 어떻게 보면은 밥 100불짜리 뭐 10만 원짜리 먹고는 13만 원을 주고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15% 이제 그 부가가치세 HST 15% 팁을 또 주셔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약간 좀 싼 그 저렴한 식당은 또 팁이 또 적습니다. 12%. 근데 또 굉장히 좀 비싼 레스토랑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게 뭐 미셸링, 뭐 5스타 이런 데는 또 팁이 한 20%, 22%. 그리고 또 어떤 데 이제 버페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버페를 먹으시면
서비스 피가 아예 어떤 곳은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예 이게 그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게 그 돈을 내시고 텍스를 보시고 거기다 팁을 더하는데 어떤 데는 아예 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정찰제로 딱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잘 모르시면 거기다 또 팁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여행 오신 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하실 때 한국하고는 다르게 팁 문화가 있다는 걸 아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뭐 12%, 15%안 주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는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국도 이게 좀 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변호사라든지 옆에 뭐 법무부의 광고가 많이 뜨네요. 자, 팁 문화 굳이 필요할 필요 없다. 팁플레이션. 자, 팁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지? 인플레이션과 팁의 어떤 그 합친 말인데 요즘 이제 새로운 언어가 나왔죠. 그래서 한국에 보면 지금 카카오 택시가 팁 문화를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민감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가계 경제, 개인들의 경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카페 또 하나는 이제 중앙일보에 있는 건데요. 미국서도 논란인데 카페 택시에서 팁 달라는 한국. 자, 이런 것도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정서에서는 팁을 내는 게 그렇게 이렇게 좀 익숙하지는 않죠.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문화 사회적으로 오랜 어떤 그 문화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이제 멕시코라든지 도미니칸 리퍼블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팁을 먼저 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를 좀 잘해달라.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뭐 도미니칸 리퍼블릭이나 멕시코에 여행을 가시면 저희는 1불 미화로 많이 바꿔갑니다. 1불이나 2불을 굉장히 많이 바꿔가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풀에 앉아 있을 때 제가 미리 팁을 이제 서버한테 주면 거기는 all you can eat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계속 제가 원하는 만큼 다 정찰제로 돈을 내고 그냥 다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이제 서버나 아니면 거기 매니저들한테 뭐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 그 호텔 안에 제가 미리 팁을 얼마를 줍니다. 5불이 됐던 2불이 됐던 캐시를 주면 서비스가 달라요. 예, 서비스가 달라요. 예, 여태까지 저희가 북미와 미국, 특히 미국, 뭐 캐나다의 그 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한국 같은 경우는 팁이라는 문화가 전혀 있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솔직히 사회적으로 이거를 도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캐나다와 북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부터 건너온 이 문화가 지금 100년 이상 됐던 문화이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팁플레이션, 그죠? 팁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팁이 인플레이션처럼 올라가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거부감이 많이 생겼거든요. 왜 커피를 테이크아웃인데도 팁을 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또 왜 퍼센트가 이렇게 올라가냐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북미를 여행하시는 여러분, 뭐 캐나다나 미국을 여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서는 이 팁 문화가 있다는 것과 한 12%에서 15% 정도의 팁이 통상적으로 주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는 거,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여행하실 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 팁플레이션이라는 그 경제적인 현상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조지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팁 문화에 대해서 제가 비디오를 하나 찍었다가 이게 가로로 나와 이제 세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못하고 지금 이제 스타벅스에서 비디오에 보시면 스타벅스에서 또 팁을 이제 낼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스타벅스에 지금 커피를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제 막내를 픽업하기 전에 그 팁 그 머신에서 어떻게 팁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한번 들어가서 커피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nything in your coffee? No, it's fine. Just black coffee for you today? Yeah. Alrighty, go right ahead. Thank you.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처럼 그 팁을 요청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팁을 낼 수가 있죠. 팁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팁을 드리고요. 그러면 네, 보신 것처럼 스타벅스에서도 기계에서 이렇게 스타벅스에 이렇게 기계에서도 팁을 요청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뭐 1불, 2불, 아까 3불이었나 이렇게 팁도 요청이 되고요. 근데 다른 그 식당 가시면 뭐 보통 13%, 15%, 많게는 20%까지도 팁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디오랑 같이 해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캐나다에서 북미에서도 이제 팁을 커피숍에서도 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할게요. 주지원 변호사였습니다.